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들 소개합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원 본부장,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훈훈한 주식의 김질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 첫 번째 순서로는 바로 셀트리온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모르겠죠. 제약바이오주들 많이 빠져서 이제는 매수할 때가 됐다고 저희 2, 3주 전부터 소개해드렸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그중 하나였는데 장 출발 전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투자 대비 사업성이 결여됐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의 이 셀이 매도의 셀이다라는 얘기들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런 원성이 들릴 정도로 이 주식 정말 대하기 힘드네요.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의견 어제도 여쭤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소식을 통해서 투자 의견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성웅 이사는 O를 주셨고요. 하청원 본부장과 김지훈 대표께서는 세모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어제도 이성웅 이사와 저희 김지훈 대표와 함께 셀트리온 좀 짚어볼 이슈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오늘 O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성웅 이사님. 자, 어제 언급드린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첫 번째 반등이 나올 때 과대낙폭주 먼저, 그다음에 수급이 빈 업종 종목 먼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수급이 빈 업종 종목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 그룹입니다. 특히 그 거래소 코스닥 각각 시가총액 12위, 그다음에 코스닥은 시가총액 1위거든요. 지금 착시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 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이 5거래일 이내로 지금 금요일부터 해서 추가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셀트리온이 강세를 나타냅니다. 시장 대비 강세를 나타낼 거고요. 오늘 초반에 장 초반에는 그 코로나와 관련된 그 치료제를 포기하는 부분, 그 부분도 있고 인덱스가 관련해서 같이 매도가 나왔어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 기관 동시 시장을 팔고 ETF 단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그러한 매도가 나타났는데 그 마이너스 4%권의 양 종목이 진입을 했을 때 그때는 사는 게 아니에요. 확인을 해보고 사는 거겠죠. 오늘은 뭐 보합권 아니면 플러스까지 올라오겠죠.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될 점은 저희가 시장 대비 약세를 나타낼 때는 안 사도 돼요. 다만 지금 국면에서 시장이 이 하락이 나타났다가 반등이 나타날 때는 시총 상위주 중에서 수급이 빈 게 먼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그룹주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그룹주 같이 놓고 볼게요. 자, 이게 주도주가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상에서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 수급이 빈 게 먼저 올라오고 과대낙폭이 올라오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보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고 매매 타이밍은 이제 잡아야 되겠죠. 시장 대비해서 뭐 2%, 3% 이 하락하는 구간에는 가능한데 오늘 시초에는 누구도 살 수도 없었어요. 뭐 4% 이런 이슈가 반영되는지 내가 인덱스가 매도가 나오는데 그때는 살 수 없고 지금의 기준에서 조정에 대해서 뭐 현 기준에서 한 2% 이 정도 대에서 나왔을 때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O를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괜찮다. 네, 하락을 매수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최근에 많이 빠져서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네네. 아주 그 뭐랄까요 기본적인 네네. 논리로 셀트리온을 계속 보고 있다라는 네. 이성웅 이사의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성웅 이사께서는 지금 매수해도 좋다라는 O의 의견을 주셨지만 하창원 본부장과 김지훈 대표께서는 뭔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세모를 주셨습니까? 사실 이 주제가 상당히 자주 나왔었고 그때마다 맞아요. 좀 같은 의견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약간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평선이 조금은 더 이제 수렴 상태가 더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 단기적으로는 캔들 자체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이 120이 아예 이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나머지 단기 평선들이 좀 올라오는 그 시기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 섹터 중에서 거의 뭐 이 실적으로 볼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 매년 이제 신약에 대한 개발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들의 이제 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는 기조이다 보니까 뭐 해당 부분에서는 앞으로의 이 긍정적인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지금 가격대면 충분히 좀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는 오늘 나왔던 코로나 이제 이 임상에 대한 상업화 중단 이벤트는 사실 그렇게까지 주가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코로나 자체가 지금 뭐 거의 끝난 형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위드 코로나 형식으로 가고 있고 이제 아무래도 치료제도 많은 이 환자가 생겨야지만 사실 활용도가 생기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좀 줄어들었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한 번 다 거쳐갔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또 선반영돼서 주가가 빠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로 뭐 엄청난 급락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세적인 이런 턴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점에서는 좀 들어오겠지만 이 유의미하게 대형주다 보니까 이 차트의 흐름이 완벽하게 좀 바뀌고 추세에 좀 턴을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 시장이 만약에 반등해서 이제 다시 좀 추세적인 흐름들이 반등이 나올 때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우리가 많은데 굳이 이 종목을 현재 시점에서 들어가서 추세 턴도 아직 이평선 이 차트로는 다 나오지 않았는데 선진입하기에는 약간은 조금 이 기회비용적인 부분에서 그래요.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세모를 드렸습니다. 자, 수급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이성 이사의 어떤 의견과 본격적으로 턴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회비용 차원에서 뭐 굳이 이 종목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견. 하나 보태서 들어봤습니다. 얘기를 해볼게요. 좋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저희가 52주 신고가를 보면 제약주의 강세차 1달111는 노냅니다. 왜냐하면 그 비만에 관련된 그런 치료제 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노낸데 대형 제약주들이 올라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M&A의 가능성이 부각이 되는 측면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대표적인 블록버스터들이 2023년에 그 만료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비추어 볼게요. 그렇다고 하면은 뭐 한미약품 이런 쪽에 제약바이오 단을 봐야 되냐? 그거는 우리는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예. 자, M&A 이슈랑은 거리가 있습니다. 자, 블록버스터의 만료가 있다고 하면은 2023년 달라질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걸 고민해 보면 답이 나올 거고요. 저는 그런 걸 다 차치하고 지금의 시장의 성격을 먼저 봤습니다. 예, 그거를 기억하고 자, 블록버스터의 만료 때 달라질 수 있는 수혜가 볼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찾아보시면 또 다른 답이 나올 거니까 그거를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약바이오 전반에 대한 투자 의견이라고 보고 네. 자, 이제 계속 매수가 유입이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셀트리온을 앞서서 봤는데 오늘 시젠과 SK바이오사이언스는요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저희 이제 긍정적으로 최근에 한 2, 3주 정도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시젠은 원숭이 두착에 대한 진단 시약을 개발했다는 소식으로 시장 대비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에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을지 역시 어떤 투자 의견을 삼으면 좋을지 김지훈 대표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네, 일단 아까 셀트리온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셀트리온이 그 항체 의약품 관련된 이 세 가지 모멘텀은 그러니까 암세포에만 발현하는 그 타겟 결합을 세포 독성으로 없애는 방법 그리고 면역 방지 자체를 단백질 자체를 억제하는 방법 그다음 염증 유발하는 단백질 차단하는 세 가지가 다 항체에 관련된 의약품 시장인데 이 대체 시장이 없거든요. 네. 그 세 가지 그러니까 혈액암 관련돼서 트룩시마 그다음에 유방암 관련돼서 허주마 그다음에 아까 그 자가면역 치료 관련해서 이제 주사형까지 나오는 엠시마의 유럽과 미국에서 시장 그 점유율은 여전히 견고하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관련된 거는 이미 지금 그 본부장님 잘 얘기해 주신 대로 지금 다 끝나가는 시기고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 셀트리온을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 상당 부분 본연의 세 가지 그 혈액암 그 치료제 그다음에 아까 자가면역 치료제, 유방암 치료제가 유럽과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지 그게 가장 셀트리온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시제는 분자 진단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기술 진입 장벽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이 다중 진단 기술은 이 코비드 외 비코비드 쪽에서도 검사는 강화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다수의 타겟을 유전자를 한 방에 검사해가지고 멀티플렉스로 하는 방법인데 이 비코비드 쪽에서 30% 성장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연간으로는 역시 코로나 부분 매출이 대폭 감소함으로 인해서 이제 매출단에서는 한 40% 감소가 예상되고 영업이익단에서도 40%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미국이랑 조인하려고 했던 바이오레드 분자진단 진출이 계속 지연되는 부분에 따라 시젠 관련돼서 뭐 원숭이 두창 얘기도 나오지만 이거는
아주 지금 이제 막 얘기가 나오는 초기 단계에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다. 하지만 시젠보다는 셀트리온은 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즌에 대한 투자 의견 혹시 다른 분 있으십니까? 네, 시즌과 그 저희 SK바이오사이언스 함께 그 얘기가 됐잖아요. 예. 둘 다 매도입니다 지금. 매도? 네, 매도. 매도의 투자 의견? 왜냐하면 딱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기존에 코로나로 피크에 왔던 부분에 그 키트 같은 경우는 거기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 지금 구간의 반영은 매도고요.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이 코로나 관련된 백신의 지금 퍼포먼스를 내기에는 이미 코로나가 막바지 단계로 넘어왔고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둘 다 저라면은 현재가로 매도합니다. 네. 셀트리온은 매수해도 괜찮고 네, 아예 그렇습니다. 다른 컨셉으로 보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한 모멘텀으로 올랐던 이런 종목들은 네, 매도 네 매도입니다. 네, 매도입니다. 어떠십니까? 네, 저는 시비가 갈리네요. 코로나19 네, 관련주. 저는 진단키트 섹터는 정말 조금 아쉬운 섹터다라고 보고 근데 있는데 이제 CJ는 사실 이제 원숭이 도창 관련한 섹터로 또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느냐 안 퍼지느냐가 사실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만큼 이 감염자 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또 한 번에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단키트는 사실 이제 이 말씀해주신 대로 코로나 초기 때 시세가 굉장히 좀 크게 분출이 됐었고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평가가 굉장히 좀 냉정하게 이루어졌었던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땐 매도를 하기보다는 분명 이 기업들이 정말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뭐 잉여금이라든지 실적 자체가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좋게 이 몇천 %씩 계속 증가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서 말씀 잘해주신 게 체해진단 시장이 굉장히 매년 대폭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암 쪽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코로나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 사용도가 넓고 그만큼 수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체해진단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기업들이 많은 자본을 바탕으로 뭐 M&A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또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시세가 크게 분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다려 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오히려 비중을 조금씩 정리해 보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뭐 정리를 한들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다른 섹터로 만약에 이제 시장의 반등이 계속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은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그런 전략이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의견 내는 게 늘 그렇지만 쉽지 않습니다. 많이 빠져서 좀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런 소식으로 급등하고 있는 이 모습에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인 매수의 투자 의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오늘 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 중에 원자력 발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식 좋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한화솔루션과 OCI를 비롯한 태양광 발전 관련 주식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솔루션 2.7%의 상승, OCI는 6% 넘게 오른 13만 8,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 주식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세 분은 어떤 의견 갖고 있습니까? 자, 봤습니다. 저희 하창원 본부장과 김지훈 대표께서는 5를 주셨고요. 이성훈 기사는 세모입니다. 그럼 김지훈 대표님 어떤 면이 가장 매력 있게 보시는지 이제 일단 폴리실리콘 가격의 강세가 앞으로도 더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격이 올라야 또 관련 주식도 바로바로 오르기 때문인데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폴리실리콘 가격은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우리나라 그 폴리실리콘 만드는 많은 회사들이 도태됐습니다. LG전자 떨어져 나갔고요. 하나솔루션도 폴리실리콘 했는데 없앴고요, 사업부를. 그래서 OCI가 좀 유일하게 좀 살아남았다.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증설의 모멘텀이 중요한데 OCI도 이제
연간 말레이시아 공장을 3만 톤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4만 톤까지 확대 캐파 증설,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업체도 증설하는 것처럼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OCI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과 이익단에서 뭐 50% 넘게 성장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그 폴리실리콘 중국 거를 대규모 수출 금지를 하면서 그에 대한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반사 수혜를 받을 기회가 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폴리시리콘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수요와 공급은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윗단에 폴리실리콘 원자재 위에는 이제 셀이 되겠고 그 위에 모듈인데, 셀과 모듈을 미국 쪽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하나솔루션, 물론 하나솔루션은 여전히 기초석유화학 제품 비중이 50%는 되지만 하나솔루션이 팔고 있는 기초석유화학조차도 이 범용보다는 고부가치의 PVC나 가성소다 쪽이거든요. 그래서 화학 쪽도 빠르게 벌크업이 되고 있는데, 태양광 이 아까 말씀드린 폴리실리콘 윗단인 셀과 모듈에서 미국에서 가정용과 상업용에서 모두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용에서 그 1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셀하고 모듈 단에서 하나실리콘도 이 셀과 모듈 관련돼서 증설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견조하게 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경우 계속적으로 태양광 관련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중에 가장 성장성이 높다고 보고 가장 빠르게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에 대해서 계속 추가적인 이슈가 계속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은 OCI,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하고 또 여기에 대한 중국 거 이제 수입 금지 조치하면 못 쓰니까 대신 한국 업체에 대한 폴리실리콘 수요가 늘어나면 또 여기 윗단으로 하나솔루션도 같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근데 가격 상승이 직접적인 수혜는 OCI가 받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은 다만 화학이란 베이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순수 태양광의 로만 보기에는 태양광만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둘 중에 고르자면 당연히 OCI가 더 수혜 많이 받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역시 화학 잘해요. 화학 1등. 주식 전문가. 자, 그러면 하나솔루션과 OCI에 대해서는 그래서 매수의 의견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성훈 이사께서는 왜 세모입니까? 자, 폴리실리콘에 대한 구조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중국 업체가 대부분 과점이고, 근데 이 과점 자체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이 중국 업체의 가동률이 지금 소위 말해서 100%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소가 있어서 공급적인 측면의 상승, 그다음에 그 공급적인 측면으로 촉발된 이제 가격 상승이라고 우선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수요적으로 여기에서 중국 가동이 활성화되고 뭐 유럽이나 이쪽에서 지금 태양광 비중을 늘려서 폴리실리콘 비중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중국 업체만큼의 밸류에이션을 받기에는 OCI라든지 특히 하나솔루션은 그 정도의 캐파가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태양광에 대해서 좋게 보고 폴리실리콘 이쪽 베이스를 매매를 한다면 OCI를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는 그 한 단계 그냥 밀릴 때 저는 매수라고 보고 있고요. 좀 그 이 밸류 체인 상에서 태양광의 밸류 체인은 주가를 저는 잘못 본 건 맞습니다. 그 본대 대비해서 주가는 더 상승을 했고, 근데 지금까지도 약간 의문이에요. 예, 확실히 이 의문에 대해서는 그 1등 업체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그거를 나눠 먹는 식으로 일단은 그 개선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OCI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아니고 조정시 매수 정도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신재생에너지 쪽 뭐 굳이 보자면 그 태양광 안에서는 현대에너지 솔루션, 왜냐하면 모듈 단에서 미국 쪽에 나가고 있는 수출이라든지 그런 게 좀 캐파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측면, 이익이 늘어나는 측면 더 낫다고 보고 있고요. 굳이 신재생은 아니지만은 태양광보다는 원전이 훨씬 개인적으로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네, 원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한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고르라면 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신재생 에너지를 담아야 하는데 앞으로 흐름상 그 안에서 만약에 구체적으로 더욱 섹터를 세분화한다면 태양광보다는 원전. 네, 이게 EU에서는 명확하게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지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은 이 인정이 되는 시기는 뭐 7월 7일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 있는데 원전의 사이클은 제가 에너지 패권 계속 이걸 말씀드리는데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 간의 에너지 패권인데 이게 뭐 미국은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스마트 원전이라는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그 수출 직전에 이루지 못했던 그 눈물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충분히 퍼포먼스를 이루어낼 것 같거든요. 이게 얘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예. 그 기술의 주도, 예. 그 다음에 이게 전방에 대한 열려 있는 그런 뭐 성장 가능성, 이 전방의 시장을 놓고 봤을 때 태양광은 일단은 중국이 키를 쥐고 있고 원전 같은 경우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키를 쥐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 주도하는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 네네. 물론 중국 쪽에 이제 위구르 신장 쪽에서 폴리실리콘 워낙 미국이랑 또 정치적인 이슈가 있으니까 중국 폴리실리콘 수입 안 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태양광 부분에서는 중국이 1등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 네. 따라서 1등 기업이 원전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논리입니다. 네, 저는 태양광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태양광이 올해만 하더라도 30% 이상의 성장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지역이 25년부터 30년까지 60기가와트 엄청난 양입니다. 그 증설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중국 쪽 폴리실리콘을 지금 사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폴리실리콘 기업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치킨 게임을 정말 오랜 기간 했었고 그때 이제 대부분 다 망했거든요. 그리고 OCI 같은 경우는 5손가락 안에 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고 유일하게 이제 국내에서 살아남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쪽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도 지금 이런 생산, 특히나 이제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이런 에너지 전쟁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무기화에 따라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뭐 원전까지 다 이제 두루두루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급 쇼티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한 이런 비중을 줄이는 흐름으로 봤을 때 분명 아직까지는 중국이 키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면 중국 외 지역에서도 분명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 그리고 특히나 미국 쪽에서 이제 한미 이제 동맹도 맺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다라는 거는 특히나 이제 OCI 같은 경우 폴리실리콘에 대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고 앞서서 증설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5,000톤인데 어쨌든 그 증설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매출 단으로 왜냐면 쇼티지 상황이다 보니까 이어진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폴리실리콘은 괜찮고 하나솔루션은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생산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개화가 되는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텐데 지금 폴리실리콘 쪽으로 지금 이 태양광 쪽에 매기가 있다 보니까 둘 중에 고른다면 저도 OCI가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솔루션은 그러한 개화가 다 열리고 예. 미국 시장이 좀 확장이 정확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조금 더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굳이 두 개 중에서 고르신다면 OCI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저도 근데 그 생각은 동의합니다. 원전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그래요. 예, 같이 좀 가져고 가실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두 다 돈 되는 투자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자신의 어떤 투자 철학에 맞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를 사느냐 아니면 테슬라에 들어가는 네. 부품을 그쵸. 사느냐 네. 아예 1등을 사느냐 네. 아니면 2등, 3등이지만 성장성이 있을 만한 변동성이 있지만 뭐 그런 주식을 사느냐 뭐 그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돈 되는 행복한 고민인데 자, 저희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식을 보고 있는데 또 전통적인 정유주들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간밤 미국 시장 흐름 따라가고 있는데요. SOE를 비롯한 저희 정유주도 계속 많이 했었죠. 주가에 부침이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107,500원, 인플레이션 시대, 그리고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 시점에 진짜 포트폴리오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주식, 여전히 그런 흐름으로 봐도 되는지 세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정유주에 대한 투자 의견, SOE를 필두로 자 이성웅 이사와 하창 본부장께서 세모고요. 김지훈 대표께서는 오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 화학 전문가이신 김지훈 대표만 오를 주셨는데 어떤 투자 의견으로 계속 투자 의견 매수를 가져가시겠습니까? 네, 일단 정제 마진이 저는 당분간은
그렇게 크게 꺾이긴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평균 정제 마진이 여전히 지금 35.7불 정도 수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유가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유가 최근에 소폭 급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품 가격 하락폭이 유가 급락폭보다 미미해서 상당히 정제 마진은 개선되는 추세고 수급이 휘발유하고 등경유에서 모두 타이트한 상황이다. 수요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 실적이 2분기에 그 S-오일 같은 경우는 네. 연간으로 일단 매출액은 한 11조 5천억에서 한 12조,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5조에서 한 2조대로 이익률 단에서도 15%의 영업이익률을 자랑할 정도 상당히 좋다. 그래서 아까 그 정부 관련된 부분에 이슈는 있는데 그게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게 민간 기업의 그 이익에 대해서 그렇게 통제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휘발유 첨가제 쪽 그 공장 알킬레이션 2공장 폭발한 부분은 실제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35불 언더에서 정제 마진이 빠진다고 해도 막 그게 20불대 중후반까지 빠지거나 그러기는 좀 수요 공급단 측면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의 초과이익 환수 움직임도 걱정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으로 5위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정유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김지훈 대표를 대표로 해서 여기까지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시죠. 오늘 또 기계 관련주들이 좋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이제 G7 국가들이 38조 원 투자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현대 에버다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계 업종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관련 주식에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 주식, 우리 한국 시장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세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모두 좋네요. 모두 5의 의견 주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일단은 뭐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재건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텐데 사실 이제 방한도 했었고 얘기들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저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에서는 현대 에버다임이 이제 총 장 초반에 좀 상승이 나오고 조금 상승폭을 둔화를 했지만 그래도 뭐 삼부토건도 지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좀 순환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해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의를 조금 받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더디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쪽의 부분이 지금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이 재건이라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게 됐을 때 규모 자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단기간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좀 피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충분히 더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다음 그에 따른 좀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전반적으로 부분으로 보게 됐을 때 충분히 지금 부분에서도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동그라미 의견을 드렸습니다. 관련 주식 중에 가장 매력 있게 보시는 종목이 특히 있습니까? 일단 현대 에버다임을 좀 최우선주로 좀 뽑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발로 좀 본다라면 삼부토건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재건과 관련해서는 뭐 규모가 50조 이 정도로 전방 시장이 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이라크라든지 이때 사례를 비춰봤을 때는 그 재건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분담 이슈로 인해서 그게 실제 수혜는 미국이 다 가지고 갔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뭐 일종의 분담금은 일부 뭐 지원이 되는 게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거는 하나의 기대감에 의해서 먼저 움직이고 재건이 확정되면은 주가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되겠고 아직 이러한 뭐 테마에 대한 재료가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5를 드렸고요. 그럼 지금 사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주가는 한 8,000원 정도의 뭐 테마적인 요소가 살아있으면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실제적으로 그러면 재건에 대해서 투입이 됐을 때 어떤 게 수혜를 볼 수 있냐? 자, 미국이 수혜를 봤다고 하면 미국 쪽에 굴삭기 쪽이나 뭐 그쪽에 들어가는 뭐 진성 TC 이런 쪽 실제적으로 굴삭기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뭐 현대건설기계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는데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이게 실제적으로 재건이 확정되고 기대감이 이게 현실화되면 주가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마가
아직은 무르익어 있다 보니까 오를 드린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좀 잘 봐야겠네요. 네네. 자, 김지훈 대표님. 네, 먼저 현대 에버다임이 하는 그러니까 특수 장비 관련된 부분은 진입 장벽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숫자로만 말씀드려도 지금 보시면은 1분기 상당히 실적이 좋았거든요. 이게 기계 장비는 계절성은 없거든요, 사실 크게. 그래서 계절성 없는데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잠시만요. 네, 자, 현대 에버다임. 네. 1분기에 903억 매출에 영업이익 45억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곱하기 4만 해도 100억대 이상은 영업이익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31억 적자였고 작년에 한 1억 정도 적자였고 그 2020년도에 한 29억인데 대규모 이익이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 측면이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연간으로 매출을 900억에서 곱하기 4해도 산술적으로 봐도 3천억 이상 매출이 나오면 3,600억에서 이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전년 대비해서는 약 한 7%에서 8% 정도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부담스러운 건 맞지만 이 건설 이 특장비 관련돼서는 상대 기술 진입 장벽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그 관련된 재건 이슈는 계속적으로 이슈나 모멘텀이 충분히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8,000원 가격대에서는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8,000원 가격대 그렇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너무 이제 많이 올라 있고 8,000원 정도의 조정이 나온다면 살만하다. 네, 갖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외국인 기관이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갖고 계신 입장에서는 팔 필요 없지만 신규 매수로 하실 부분에서는 7,700원에서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7,700원 넘어선 한 8,000원대 가격대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목표가는 얼마 정도로 잡고 계시나요? 네, 목표가는 지금 9,500원인데요. 여기서 정고점이 1,800원이거든요. 그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네네. 네. 일중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윗꼬리가 달리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네. 그게 이제 정말 전형적인 테마주의 네. 흐름이죠. 근데 이제 저희들 얘기가 테마주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불씨가. 그래서 관심권역으로 볼만하다. 근데 또 테마주인 만큼 변동성이 크니까 뉴스가 소멸되면 재료 소멸로도 볼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저희 한 개별주를 좀 하나 봐야겠는데요. 가스텔 바작입니다. 가스텔 바작 차트를 보면 최근에 3일 연속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오늘 20% 넘게 오르면서 8,900원인데 윗꼬리를 달면서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되기는 했습니다. 자, 어느새 9,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스텔 바작. 이 회사가 그 골프용품 파는 회사죠. 네. 골프용품 파는 회사인데 또 골프 의류, 용품 뭐 다 모아서 브랜드 리뉴얼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편집숍을 론칭했다는 소식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야 이게 3일 연속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만한 소식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세홍 이사께서는 X를 주셨고요. 하창한 본부장과 김지훈 대표께서는 세모입니다. 자 그럼 이세홍 이사님 네. X의 의견을 주신 이유 뭡니까? 네, 그 사업이 재편되고 이 재편을 통해서 새롭게 이익을 모색해가는 그러한 것은 괜찮습니다. 기업이 바뀔 수 있는 요인입니다. 시총도 588억 상당히 적습니다. 충분히 주가가 가볍게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저희가 분기나 이럴 때 턴어라운드라도 한번 확인하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번 분기 2021년 12월 마지막 분기 대비해서는 1분기가 적자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환경이 좋아지기는 한데 그래도 턴어라운드를 확인하고 접근을 하는 게 낫겠고요. 자,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 발생하는 거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힘들어진 기업들 같은 경우가 마지막에 그 M&A에 관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엄청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만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가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적 2분기, 3분기 좋아지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때 분기 영업이익단으로 뭐 한 10억이 났다, 20억이 났다 그렇게 하면은 주가는 더 탄력적으로 상승을 할 거거든요. 저희가 실적 돌아서는 거 보고 접근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직 유의미한 턴어라운드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네네. 말씀을 되게 예쁘게 해주셨네요. 네네. 그래요.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것에 대해서 뭐 특별히 설명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는 네. 내용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했거든요. 네. 이제 세모의 의견을 주신 하창원 본부장과 김지훈 대표님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네, 뭐 사실 조금 부담스럽죠. 왜냐면은 부담스러운 자리. 네, 네. 저점 대비했을 때 50%가 넘게 상승을 했고 3일 동안. 네, 그리고 이제 이 올라온 가격대가 사실은 이전에 좀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했었던 라인 거의 가격대까지 왔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엄청난 매물이 있을 것이고 매물을 소화해야겠군요. 그쵸. 오를 때마다 팔고 오를 네. 때마다 파는 분들이 있으면 주가가 못 오르죠. 네, 그래서 가격이 지금 빠르게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제 거래량이 이전보다 많이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물론 이제 최근 거래량보다는 유의미하긴 합니다만 이전에 급등 나왔었던 거래량과 비교하면 지금 많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할 수 있었던 거는 최근에 이제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 이제 이 내려갔었던 부분들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모로 보낸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은 지금 접근하시기에는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사실 조금 실패한 투자를 하실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요. 그걸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좀 주가에 횡보를 하고 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을 지켜보시고 어차피 이게 사업 재편을 하고 턴어라운드가 되는 것이 정말 팩트고 그게 실질적으로 나온다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고 가시자라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이성 이사님의 의견과 좀 동일하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세모 의견 드렸습니다. 네, 그 글로벌 골프웨어 평균이 골프 의류 평균 에어가 한 18배 수준이고요. 국내 관련된 골프웨어 평균 PR은 8배. 그러니까 지금 이성 이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2분기에 흑자 전환했을 경우에도 한 30배까지 PR이 올라가니까 굉장히 비싼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세모를 드린 이유는 골프웨어 시장은 성장할 것이다. 2030이 지금 5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30에 강한 이 골프 용품 전문 브랜드인 블랙클로버를 상당히 이 사업권 국내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골프 시장은 성장할 걸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골프를 엄청 좋아하고 10년 넘게 친 네. 사람으로서 골프 용품 시장이 성장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장사 말고요. 그래서 중소형 골프복 회사들이 정말 많아요. 네, 엄청 많습니다. SN에서 네. 파는데 더 네. 예쁘고 더 네. 싸거든요. 그죠. 시즌 바뀔 때마다 유행 바뀔 때마다 사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큰 업체들한테는 도전이 아닐까. 경쟁 업체가 더 많이 생겼고 네. 가스대바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한 이후에 적자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적자를 면하려고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했지만 네. 일단은 저의 경험적인 지표입니다만 네. 제 주위에서 가스대바작을 입고 얘기하는 hé스가 없어요. 네. 예, 그게 이제 실적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규 브랜드 런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장성을 좀 더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설명을 드리면서 자, 관련 주식에 대해서는 세 분 모두 좀 보수적인 시각을 주셨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클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